예, 오늘 이슈인에서 만나볼 사람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을에 당선된 이영석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좀 돌아보니까 당선인께서는 당내 경선 포함해서 세 번째 도전만에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 거지 않습니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98년에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22년 됐어요. 국회에 이제 도전하게 된 것은 2012년에 한번 경선에 도전을 했었고 2016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에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로 도전했는데 그때 안타깝게 또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만에 이제 당선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저는 뭐 뜻깊었죠. 뜻깊었고 지난 4년 전에도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 당시에 근거없이 이제 떠들어왔던 그 문재인 대표의 호남 인사 홀대론 그리고 또 안철수의 새정치 바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패배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4년 전에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은 지금 이번에 이계호 당선인 혼자 당선이 되고 17분이 다 낙마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민주당이 이제 광주 전남을 수복하게 되는 지역민들이 도와주셔서 수복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8.8% 득표율을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은 이제 득표율을 기록을 하셨는데 예. 이번 총선 승리의 원동력은 스스로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유권자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어라라는 그런 주문, 저희들의 주문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개혁까지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발목들이 계속 잡혀왔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께서 이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특히 이제 전대미문의 지금 재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재난이 닥쳐와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역 대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번에 선거에 판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참 어려운 총선이었던 것 같아요.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출마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가 제일 큰 변수였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가장 힘들었던 장면 좀 꼽자면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년과 다른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운동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후보들도 본인을 알리거나 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중앙당에서 지침을 아예 내려서 대면 접촉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상가 방문해서 계속 이렇게 명함 돌리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계속 웹자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아침에 출근 시간 저녁에 퇴근 시간에 거리에서 주민들이 떨어져서 이제 인사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13일간의 본선 선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갔는데 이때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호남 선대본에서는 집중 유세나 율동은 또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운동원들이 있었지만 그냥 운동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후보자들의 이름 들고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저도 유세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최대한 자제해서 우리 8개 선거구 지역에서 이제 조금 경합이 있었던 저 인근 지역에 북구 지역에 가서 한 2번 이렇게 유세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좀 하는 정도 이렇게 굉장히 선거가 제한적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뭐 가장 큰 산은 넘으셨고 근데 결과를 놓고 이렇게 봤더니 광주 전남 광주 8석 전남 10석 18석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전국에서도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사실상 예. 이제 그 더불어 시민당까지 포함하니까 예, 예. 이게 좀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라든지에도 되게 동력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제 개표하고 나서 민주당의 모습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환호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180석이라는 제가 볼 때는 아마 87년 이후에 가장 저희 민주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예, 지금 의석수고요. 그리고 특히 진보 진영이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한 것도 지금 저희 헌정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0석의 의미는 이제는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엄청난 압박감 이런 걸 갖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그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선대본 그 해단식 때 이해찬 대표가 주문한 게 당선자들 굉장히 몸가짐을 조심해라는 주문이었고, 특히 이제 어제 선거 끝나고 첫 선대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선대회의에서도 이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그 국민께서 이번에 주신 이 180석에 대해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진중하게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뭐 환호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책임감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황도 상황이고 예, 그런 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구지 않습니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북구신데 뭐 북을 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당선인께서 생각하실 때 북구의 가장 큰 현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뭐 북구의 현안, 광주의 현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또 두 번째는 나아가서 광주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에 지금 배려해 주신 AI 집적화 단지거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첫 번째도 AI이고 두 번째도 AI이고 세 번째도 AI이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AI 산업이 지금 우리 광주에 집적화되는 것으로 네. 정부의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고 또 예산이 지금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집적화 단지를 얼마만큼 조기에 조성해내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는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봉 IC 진입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왔습니다. 거의 한 10년을 끌어와서 이번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용봉 IC 진입로를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이야기들 지금 현재 하시는데 진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계비가 25억이 책정이 돼서 이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역의 수건 사업이 용봉 IC에 이제 진입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광주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23년 동안 광주 시민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계속 전남 나주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소를 하는데 대신 우리 북구로 운전면허 시험장을 과거에 북구에 있었기 조암동에 때문에 있었던. 네. 북구로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를 해서 광주 시민이나 북구민 그리고 또 전남의 북부 쪽 이쪽에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면허 시험도 보고 그리고 또 갱신하고 하는 행정적인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공약도 빨리 좀 이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방금은 이제 지역구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광주 얘기를 하나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당선인께서는 노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달 초였죠. 이제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글로벌 모터스 관련해서 노동계 쪽에서 이제 협약 파기 선언을 하고 불참하겠다. 뭐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으면 해서 이제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동이사제 문제하고 현대차 파견 추천 이사 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지금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 또 특히 대선 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첫 번째 케이스로 광주에 이제 글로벌 모터스라는 광주에 만들어졌는데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노동계가 여기서 이탈하면서 조금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대신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계와 이 글로벌 모터스를 만들어낼 때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노총이 다시 자리를 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고 21세기의 이제 산업 여기에는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도 좀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노동조합도 경영에 참여하게 하고 경영이 투명한 경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또 협조도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도 좀 과감하게 우리 대기업이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도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 노동이사라는 용어에 이제 좀 거부감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이사제라는 용어를 쓸 때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좀 풀어나가서 글로벌 모터스가 노사 상생의 첫 일자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98년 이후에 국내에 자동차 제조업이 한 군데도 완성차 공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가는 지금 첫 단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는 성공시켜야 될 당위성과 또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으면 98년도에 처음 광주 시의원에 이제 입문을 하셨고 최연소 광역의회 의장도 하셨고 뭐 이제 결국엔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이렇게 발을 딛게 되신 건가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정치라는 영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은 IMF였습니다. 제가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할 당시에 97년에 IMF가 왔고 당시에 지방은행 5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많은 금융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제 퇴출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리해고제와 파견 근로제라는 게 새롭게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정치에 의해서 재단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끼면서 정치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뭐 만족하다기보다는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선거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내가 왜 이 길을 왔는지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지금 당선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을 하고 6월 1일 날 개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상임위 배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생각하시는 상임위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의회부터 출발했었고 또 광주광역시의 이제 의장도 했었고 또 광주시의 경제부시장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조금 좀 소외돼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는 굉장히 이슈가 크게 부각됐었는데 지방 분권이나 이런 부분도 좀 소외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갈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20대 국회가 아직은 임기는 안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20대 국회 뭐 잘한 분도 계시고 못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사실은 오명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21대 국회에 대한 이제 기대가 그만큼 또 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20대 국회하고 네, 예, 거대 그렇습니다. 여당이 되다 예, 보니까. 예. 네, 하지만 그 야당 쪽하고의 소통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0대 국회가 이제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시탄도 많이 받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의원 의석수가 비슷비슷해서 이제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득불 뭐 4+1이나 이런 연합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과정 그리고 또 지난해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과거에 선진화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 그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거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일변도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가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모습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80석이라는 개헌 말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국민들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책임감도 이제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대신 모든 책임도 너희들이 져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21대 국회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현재도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네.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어떤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이제 옆에서 보셨던 모습의 국회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예. 본인이 생각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최고위원을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원외 최고위원을 2번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 시절의 최고위원 이제 이번에 이해찬 대표 출범하면서 1년 한 지금 8개월 최고위원 하고 있는데 국회 다니면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여의도 내에는 국회의원인 사람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된다는. 그만큼 아마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 자체가 국회의원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특권이나 권위를 버리는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지방의원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장 서민과 늘 가까이 있는 그리고 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지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 유권자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에서 저 이영석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다 득표 그리고 최다 득표 차로 당선될 수 있게 도와주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공약했던 내용들 착실히 하나하나씩 이행해서 또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 재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